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 메케닉스 5번째 시간으로 스트레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평면상에 작은 사각형을 하나 놓고 변을 델타 x, 델타 y로 놓고 이 사각형을 이제 찌그러뜨려서 그 변형됐을 때의 그 변이를 가지고 노멀 스트레인과 이제 시어 스트레인을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OCDE 이 사각형을 이동시키면서 한번 찌그러뜨려 보면 이제 이런 형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O', C', D', E'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된 이제 평행사변형의 형태로 이렇게 찌그러지고 이동된 이런 사각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원점은 기존 원점에서 x 방향으로는 u만큼 이제 이동을 했고요. 또 원점은 이 기존 원점에서 y 방향으로는 v만큼 이동을 했죠.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C' 점, E' 점의 이런 관계들을 보면 그러면 이때 요 C' 요 점은 이제 어떻게 이동을 했을까를 보면 일단 O'이 U만큼 이동을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O', C' 자체가 변한 게 있으니까 그 두 개를 이제 합산을 해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C'이라는 점은 원래 C점에 있다가 U만큼 밀려서 이제 왔기 때문에 요 간격이 이제 U만큼 밀린 게 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델타 X라는 그 길이가 이제 요 변이의 1차 기울기를 가지고 변화를 했을 테니까 요 성분이 더해져서 요 C점의 X방향으로의 이동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이 점도 마찬가지로 얼만큼 이동을 했냐면 내 그 O' 점이 U만큼 일단 기본적으로 밀렸고 그 다음에 지금 U가 공간상에서 이제 변하게 될 텐데 지금 Y축으로 델타 Y만큼 올라왔으니까 이 U가 Y 방향으로 이제 바뀌는데 델타 Y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요 변이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C'의 버티컬한 변이를 보면 이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C' 자체는 V만큼 이동을 하는 상태에서 이 V가 X 변이가 X축을 따라서 이동할 때 1차적으로 이렇게 변하고 그 이동거리가 델타 X니까 요만큼의 이제 변이가 됩니다. 그리고 E'도 V만큼 기본적으로 이동하고 V가 Y를 따라서 델타 Y만큼 왔으니까 요만큼의 변이가 생기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요 정보를 가지고 노멀 스트레인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방향의 입실론 X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원래 OC변이 있었는데 O', C'으로 이제 변경이 됐으니까 그 변화된 길이가 있을 텐데 그 변화량을 기존에 있던 길이로 이제 노멀라이징을 하고 이때 델타 X를 0으로 매우 작게 보내면 이제 이게 X방향의 노멀 스트레인이 정의가 되죠.
그러면 O'C'은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걸 살펴보면 여기서 5에서 10'까지 간 거리에서 5에서 5'까지 간 거리를 빼주면 5'에서 10'까지 간 요 거리가 나오니까 먼저 전체 5에서 10'까지 간 거리는 먼저 델타 X가 있고 여기에다가 새로 늘어난 앞에서 구했던 요 값을 더해주면 이제 전체 5가 10'까지 간 X 변이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5가 5'으로 이동한 U를 빼주면 이제 요 5', 10'이 이제 구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기존 OC는 델타 X니까 요 델타 X를 빼주면 이제 식이 완성이 되고 그러면 이제 다 소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소거를 해보면 이렇게 돼서 결국 남는 것은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X가 남습니다. 입실론 Y도 이제 똑같이 해보면 이번에는 기존에 O2 변이 이제 있었고 O', 2'으로 이제 변했으니까 이렇게 써주고요. O', 2'은 역시 기존에 델타 Y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요 성분이 더해졌죠. V 플러스 라운드 V 오버 라운드 Y 델타 Y 그리고 원점이 이동된 거리를 빼주면 이제 O', 2'이 구해지고 원래 있던 O2는 델타 Y니까 이렇게 빼주면 또 식이 완성이 돼서 소거를 하게 되고 남는 항은 라운드 V 오버 라운드 Y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2차원 평면상에서 노멀 스트레인은 이제 정의가 다 끝난 거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시어 스트레인을 봐야 되는데 이제 시어 스트레인은 내가 얼만큼 이 도형이 회전을 하면서 찌그러지는가를 나타내는 수치 그런 어떤 지표이기 때문에 이 회전을 이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시계 방향으로 알파만큼 회전을 한 성분이 있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베타만큼의 또 성분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미소한 변화를 따질 때는 요 탄젠트 알파는 알파라고 놓고 탄젠트 베타는 그대로 베타가 되죠. 그래서 요 성질을 이제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어 스트레인을 구해 볼 텐데 감마 XY라고 이렇게 쓰고 우리는 다 미소 면적으로 다 이렇게 보낼 거고요. COE의 각도 기존에 있던 요 직각으로 표현된 COE의 각도에서 이제 찌그러지면서 C', O', E'이 되니까 요 각을 빼면 결국에 어떤 값이 나오냐면 저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변화를 볼 거니까 요 값은 그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탄젠트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탄젠트의 정의에 따라서 요 변 두 개의 b를 이제 구하면 되고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요 삼각형에서는 요 밑에 변분의 위에 변 해가지고 이제 탄젠트 베타가 구해지는데, 우리는 일단 회전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요 밑에 변은 그대로 델타 x를 유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남는 것은 요 높이 성분의 요 길이가 이제 중요해지는데, 요 성분을 잘 보면 우리가 요 변이를 구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v를 빼주면 요 남은 요 변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바로 소거가 되니까 라운드 v 오버 라운드 x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탄젠트 알파도 이거 회전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델타 y분의 이제 요 변의 길이는 앞에서 구해놨던 요 성분에서 그냥 u를 빼버리면 되니까 또 지워지죠. 탄젠트 알파는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y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러면 요 탄젠트 값을 알았으니까 요 결과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대입을 해주면 이제 시어 스트레스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노멀 스트레인과 시어 스트레인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에는 이제 축을 좀 회전시켜서 일반화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임의의 축으로 회전을 시켜서 또 스트레인들을 이제 어떻게 구하는가를 이제 살펴보고 결국에 이제 모어 서클로 가는 거죠. 스트레스를 했을 때처럼. 기본 XY 축이 이렇게 있는데 축을 회전을 시킵니다. 이렇게 세타만큼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새로운 좌표 축상에서 이러한 작은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길이를 정해주고 네, 그러면 먼저 할 일은 요 원점의 위치를 이제 잡아줘야겠죠. 그러면 이 원점은 기존 좌표계에서는 x, y로 이렇게 정의가 되지만 이제 새로운 축에 왔기 때문에 새로운 축에서는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요 5 프라임의 원점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똑같이 또 이렇게 찌그러뜨려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랑 이제 똑같습니다. 요 h가 x 프라임 축으로 얼만큼 이동을 했냐, 요 h가 h 프라임으로 얼마나 이동을 했냐는 거는 네, 원점의 이동 성분, 여기가 u 프라임 만큼 이동을 하고, 새로운 좌표축에서 이 원점은 또 v 프라임 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제 h에서 h 프라임으로의 이동은 쉽게 구할 수가 있죠. 또 요 f에서 f 프라임까지 이동은 y축을 따라서 이동한 만큼, y 프라임 축을 따라 이동한 만큼 이렇게 더해집니다. 그리고 y 프라임 축으로의 이동 변이는 또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아, 5가 아니고 f 지점이 f 프라임으로 이제 y 프라임 방향으로 이동한 성분은 이렇게 된 거죠. 네, 요 정도, 예, 요 정보가 있으면 이제 역시나 새로운 좌표축에서 노멀 스트레인은 이제 정의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요 노멀 스트레인은 앞에서 정의를 구했기 때문에 바로 써보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기존 좌표계를 기준으로 이제 요 새로운 좌표계의 노멀 스트레인을 정의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체인 룰로 좀 더 전개를 해줍니다. 기존 좌표계를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기존 좌표계인 x로 한번 이렇게 미분을 해서 체인 룰로 해주고, 또 기존 좌표인 y로 한번 미분을 해서 이렇게 체인 룰로 표현을 해줍니다. y 프라임 방향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주고요. 네, 이렇게 노멀 스트레인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시어 스트레인은 정의상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역시 기존 좌표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존 좌표계로 다 전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지금 좌표계를 넘나들면서 요식들이 표현이 됐는데, 요 관계들을 규명하려면 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세타라는 회전각을 아니까 이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요 기하학적인 관계를 풀면 요식들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좌표계의 x는 우리가 새로운 좌표계로 놨을 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x라는 요 값은 요 x 프라임이 있으면 요 x 프라임을 이렇게 투영해서 x축으로 투영을 한 값에서 요 y축의 y 프라임의 값을 또 투영해서 요만큼을 빼주면 x가 되니까 요런 관계들을 이제 이용을 하면 요 좌표축 간의 관계를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각자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아서 결과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관계에서 이제 요런 성분들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분을 해보면 코사인 세타만 남는 거고, 이렇게 미분을 하면 사인 세타만 남고, 이제 이런 관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요번에는 이제 u 프라임도 표현을 해보면 이제 u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코사인 세타는 상수니까 그대로 곱해지고요. 네, 이런 관계들. 네, 그래서 요 회전각, 좌표 회전각 세타 하나만 가지고 이런 관계들을 이제 다 찾은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들을 이제 4번이라고 하면 요 1, 2, 3번 식에다가 요 삼각함수 4번의 성질을 다 대입을 해주면 이제 새로운 좌표축의 스트레인을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x' 축의 스트레인은 이렇게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y' 축의 스트레인도 구해보면 네,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쉬어 스트레인을 구해보면 이제 또 루틴하게 대입을 해서 각자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결과를 한 번씩 이렇게 다 유도를 해보시고 사용을 하셔야 이 의미가 이제 완전히 체득이 되면서 이제 계속 자연스럽게 이 성질들은 이제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식을 그냥 외워서 쓰시면 이제 계속 이 개념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난해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뭐 나중에 뭐 모어 서클이 됐든 뭐 그런 분석들을 할 때. 근데 사실은 요 간단한 가정과 요 원리에서 비롯된 전개라서 요 과정들은 사실 쉬운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다 유도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한 번 더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지금 좀 거슬리는 항들이 이제 요런 텀들이 이제 삼각함수 텀들이 이제 곱해져서 이제 표현이 됐잖아요. 이제 요런 것들을 한 번 더 간략하게 표현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모어 서클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모어 서클을 그렸던 때와 모든 사상이나 그런 전개 방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같은 원리로 스트레인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의 두배각 공식을 이용을 하면 이제 이런 관계들이 있죠. 그래서 요 관계를 앞에서 구했던 요 5, 6, 7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이제 간단한 형태가 도출이 됩니다. 기존 XY 좌표로 표현된 스트레인을 이용해서 새롭게 회전된 X', Y' 상의 스트레인을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네, 벌써 스트레스 때 했던 그 형식이 보이죠? 지금 정확히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어 스트레스는 이렇게 2로 나눠서 표현이 됩니다. 시어 스트레인은. 왜냐하면 이 스트레인을 다룰 때 양쪽 그 축에서 한 번씩 계산해서 두 번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게 두 번 중첩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전개를 해보면 2로 나눠야 이제 이 형태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스트레인의 정의상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왔으면 이제 이 정보들을 가지고 스트레인의 모어 서클을 그리면 되는 거죠. 모어 서클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바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원의 중심점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가 입실론 x와 입실론 y의 이제 평균 지점에 이 원점을 C1의 회전 중심을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입실론 x를
네, 프라임 기호는 다 생략할게요. 그냥 요 회전, 프라임은 지금, 아니죠. 프라임은 아직 표현이 안 됐고,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좌표계에서 이제 원래 좌표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요 반경으로 갖는 무어 서클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게 기본 x, y 좌표계의 요 모습이고, 여기서 우리가 세타만큼 회전을 했기 때문에 요 무어 서클 상에서는 2세타만큼 회전이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가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회전을 하면 이제 우리는 프린시펄 스트레인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90도를 더 넘어가면 실제적으로 이제 45도를 회전을 하면 맥시멈 시어 스트레인의 지점에 이제 도달할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레인도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무어 서클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바로 이제 예제를 하나 풀면 이제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보통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지만 요 시계 방향으로 한번 30도 회전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축에 있던 노멀 스트레인은 이렇게 표현되고, 시어 스트레인은 900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축의 스케일을 10의 6승을 곱해서 하면 이제 마이너스 200, 1900 요 값을 이제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x축이 지금 마이너스 200이니까 지금 컴프레션이거든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 축으로 이제 넘어가서 마이너스 200,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인이 900이니까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써줘야 되죠. 그러면 900이니까 2로 나눴으니까 450. 그래서 여기에 이제 X 지점이 이제 찍힙니다. 그리고 C 지점을 하나 찍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200하고 1000을 더해서 2로 나누면 400이니까 여기서 400만큼 전진해서 여기 C를 하나 찍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무어 서클을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30도를 돌렸으니까 무어 서클 상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60도를 돌려야겠네요. 그럼 먼저 요 알파 각도가 몇 도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돌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탄젠트 알파는 지금 여기가 600이니까 600분의 450 이렇게 했을 때 알파는 36.8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60도를 돌리면 여길 넘어가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새로운 좌표가 이렇게 찍히고, 그러면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베타는 60도에서 36.8도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3.2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반경 요 R은 피타고라스 정리로 600제곱에 450제곱을 더하면 750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새로운 좌표축까지 구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투영시켜서 이렇게 해서 입실론 x 프라임을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투영을 시켜서 입실론 y 프라임도 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 내려서 감마도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감마는 지금 x 프라임이 요 플러스 쪽에 가 있으니까 지금 요거는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입실론 x 프라임은 지금 r 코사인 베타에서 이제 일단 C포인트, 그러니까 400에서 r 코사인 베타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400에서 750의 코사인 23.2도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290에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리고 입실론 y 프라임은 요 400에다가 요만큼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 뒤에 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또 사각함수로 구하면 되니까 400 더하기 이때는 r 코사인 베타가 되죠. 해주고 마지막에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그리고 시어 스트레인은 일단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고, 요 변은 r 사인 베타니까 마이너스 295, 10의 마이너스 승 이렇게 돼서 이제 2를 곱해주면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회전을 해서 여기까지 가서 요 프린시펄 스트레인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프린시펄 스트레인은 그냥 내 반경 정보를 갖고 바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400에다가 내 반경을 바로 더해서 구해주고, 입실론 2는 400에서 반경을 빼주면 되죠.
그리고 맥시멈 시어 스트레인을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거서 구하면 되고, 역시나 요 반경이니까 이렇게 구해져서 맥시멈 시어 스트레인은 이렇게 구해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스트레스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스트레인을 해서 또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모어 서클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스트레인은 앞으로도 이렇게 취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